역사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괜찮아요? 저희 감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감당하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당시에 그 고종이 승하했던 다음에 할게요. 고종이 승한 그날 밤 당직이 누구였냐? 이완용이었어요. 누구? 여기까지. 이완용. 민족의 반역자. 우리나라 어장님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거의 독살 같은 느낌이 이완용의 있거든요. 아니 진짜 너무 아니, 증거가 독살이라고 단정 안 했어요. 정황상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또 몰아가셨어요. 아니야, 내가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고종이 독살됐다는 괴담의 유포 경로와 그 괴담 유포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드라마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불편하고 어둡게 끝나더라도 사실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는데 끝나지 않고 남들에게도 그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걸 맞다고 우기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거죠. 고종 독살 괴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민족을 결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괴담은 괴담입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괴담을 굳이 끄집어내서 사실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선생입니다. 그런데 고종 독살설 가운데 가장 악질 괴담은 따로 있습니다. 고종이 죽던 날 만고천하 매국노 이완용이 당직을 섰고 그 이완용이 궁녀들을 시켜서 고종을 독살했다는 괴담입니다. 이 이완용 독살 지시설은 이완용이 가지고 있는 유명세와 함께 지금도 많은 매체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거짓말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괴담에 불과합니다. 이완용이 고종 독살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짓말이거나 확인하지 않은 게으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 시작에 잠깐 짧게 소개해드렸던 썬킴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괴담 유포자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완용이 고종을 독살해? 입니다. 먼저 진실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완용은 고종이 죽을 그 당시 조선에 없었습니다. 영친왕 결혼식과 관련해서 1월 18일 일본으로 떠나서 고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귀국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신문과 훗날 이완용이 죽고 만든 이완용 전기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나라 대한제국 내각 총리 대신을 지냈던 사람이 당직을 선다? 웃기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직을 섰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실록 부록에 따르면 그날 당직을 섰던 사람은 이기용과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완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완용이 아닙니다. 친일파 혹은 조선 귀족 자기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이완용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작 이완용,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완용이 우리들이 잘 아는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 이완용으로 잘못 알려져서 지금 이완용이 고종을 독살 지시했다는 괴담에 근거된 거죠. 왜 이 동명이인인 이완용이 매국노 이완용으로 둔갑했을까요? 이것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질 책이 있습니다. 2005년에 출간된 조선 왕 독살 사건 2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덕일이라는 제야사학자입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 고종의 병세가 깊어 숙직한 인물이 바로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자귀를 받은 친일파 이완용과 이기용이었다는 점이다. 고종의 인정을 지켜본 인물은 헤이그 밀사 사건 때 고종에게 일본에 가 일황에게 사죄하든 퇴위하라고 윽박질렀던 이완용과 일제에게 자비를 받은 친일파뿐이었다. 이덕일 씨는 2010년에 출간한 조선 왕을 말한다. 이 편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순종실록 부록은 1919년 1월 20일 고종의 병이 깊어졌다고 전하는데 그날 밤 숙직한 인물이 이완용과 이기용이었다. 자세히 보시면
뒤에 나오는 이기용은 한자, 석자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적혀 있는 이완용에는 한자가 없습니다. 한자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안 쓴 겁니다. 알고 왜곡한 겁니다. 한 해가 지난 2011년 중앙일보 칼럼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 고종의 병세가 깊다면서 숙직시킨 인물들이 자작 이완용과 이기용이란 점이다. 이완용 등이 두 나인에게 독약이 든 식혜를 올려 독살했는데 그 두 명도 입을 막기 위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역시 이완용 이름에는 한자가 없습니다. 이 이완용이 우리가 아는 이완용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자를 일부러 숨겼다고 저는 봅니다. 비슷한 사례가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서울대 교수 박태균입니다. 김구와 이승만 이야기를 하면서 박태균 씨는 미 군정 하지 중장이 김구와 이승만 양쪽에 보낸 테러 경고장에서 김구 이름을 동그라미로 처리해서 이승만만 테러 용의자로 만들어버린 악랄한 왜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날조한 것이죠. 이덕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동명이인인 이완용을 한자를 없애서 우리가 아는 이완용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영문도 모르는 이완용은 고종 독살의 주모자로 확정됩니다. 이 괴담의 악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2009년 KBS 역사 스페셜 프로그램에 이 이덕이라는 분이 출연합니다. 조선왕을 말하다라는 책을 쓰기 1년 전입니다. 이때 이덕일 씨는 은근히 고종이 이완용에게 독살됐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그래서 KBS는 이렇게 순종실록 부록을 인용해서 자작 이완용과 이기용에게 별도로 들어와 숙직하도록 하였다라고 화면에 띄웁니다. 이 자작 이완용이 누구인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이 또한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라면 그 누구라도 이 이완용이 우리들이 아는 친일파라고 생각했으면 틀림없습니다. 2019년 1월입니다. 아주경제라는 매체 논설실장은 1919년 1월 21일 오늘 고종 황제 독살 사건 총정리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같은 독살설이라도 이완용을 지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날 밤 당직 사령은 이완용과 이기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독립운동과 선우훈이 기록한 사외 비사는 고종의 해외 망명 기도와 암살이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이런 의지를 파악한 이완용이 선수를 쳐서 암살을 꾀했다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선우훈이 기록한 사회비사라는 책은 1956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식민시대에 105인 사건에 연루됐던 독립운동가인데 풍문과 본인 생각으로 구성한 책입니다. 전혀 사료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심지어 고종이 태어나고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서울 운현궁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 고종의 사망을 두고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설이 한간에 퍼졌다. 그날 고종의 병세가 위중하여 이완용이 궁에 머물며 숙직을 하였으며 궁전에 나인을 시켜 고종에게 식혜를 올렸는데 식혜를 마신 후 복통으로 급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해진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2005년에 이덕일 씨가 창안한 이완용 지시설이 퍼진 끝에 마침내 운현궁까지 사실이라고 대중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퍼져나간 혹은 한번 탄생한 괴담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괴담은 암과 같습니다. 수술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이 그럴듯한 괴담을 신뢰하고 게으르게 아무런 확인 없이 퍼나르기 바쁩니다. 설록 4가지 시선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괜찮아요? 저희 감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당시에 그 고종이 승하했던 다음에 할게요. 고종이 승한 그날 밤 네. 그날 밤 당직이 누구였냐? 이완용이었어요. 누구? 여기까지. 이완용. 민족의 반역자. 우리나라 쌍님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거의 독살 같은 느낌이 이완용의 있거든요. 아니 진짜 너무 증거가 독살이라고 단정 안 했어요. 정황상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또 몰아가셨어요. 아니야, 내가 그런 적 없어요. 썬킴이라는 사람은 자칭 역사학자입니다.
이런 괴담을 마치 혼자 발굴해낸 사료인 것처럼 연극적인 제스처를 쓰며 폭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대중은 불쌍합니다. 정작 본인은 자극적인 주장으로 이름을 팔고서 그 이름을 걸고 책을 쓰고 책을 팔고 또 이름을 날리고 계속 대중을 기만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이완용 독살 지지설은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료를 읽는 방법이 글러먹었습니다. 아니, 사료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해당하는 오류고 공부 같은 귀찮은 작업과 담을 쌓은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실록 부록에는 실제로 순종이 당직을 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순종실록 부록에는 순종이 당직을 이완용과 이기용에게 명한 날짜가 1월 20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당직을 명한 날짜는 1월 20일이 아니라 1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죽고 난 후입니다. 실록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순종실록 부록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순종은 1910년부터 1926년 죽을 때까지 아무 권력이 없이 살았던 왕입니다. 그가 한 일이나 행동에 대해서 총독부나 조선 민중은 그 이전 자기 아버지 고종 때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선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1910년 9월부터 1926년 4월까지 16년 동안을 기록한 순종실록 부록 전체 분량은 순종이 황제이 된 3년치 기록 순종실록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많습니다. 검증을 잘해야 합니다. 실록 자체가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조실록을 볼까요? 1603년 3월 9일 선조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날 태종조의 양녕대군은 세종이 세자로 선정된 걸 알고는 즉시 미친 척을 했다. 그래서 글을 모두 읽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언문으로 번역한 연후에야 책을 받겠다고 허락하였다. 양녕대군이 글 읽기를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한문으로 된 글을 못 읽겠으니까 언문으로 번역해서 달라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이 창제된 해는 1443년입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르고도 한참 뒤 일이죠. 그런데 광해군 때 만든 선조실록은 이 1443년에 세종이 왕이 되고 나서 만든 훈민정음을 세종이 왕세자일 때 벌써 존재했다고 얘기합니다. 양림대군이 글 공부를 게을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작한 엉터리죠. 이렇듯이 실록은 100%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자, 순종이 두 사람에게 당직을 명했다고 하는 기록을 보겠습니다. 찬시실일기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당직일기입니다. 창덕궁이나 덕수궁에 매일매일 근무를 하는 찬시와 근시들이 왕과 궁궐 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걸 보면 당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순종실록 부록에는 1월 20일 순종이 왕비와 함께 덕수궁에 가서 하루를 묵고 이완용과 이기용에게 당직을 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919년 1월 21일 창덕궁 찬시실 일기를 보면 1월 20일이 아니라 1월 21일 새벽 6시 30분에 왕과 왕비가 창덕궁에서 마차를 타고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오전 6시 30분 함령전에서 친척과 귀족도 문안을 받고 자작 이완용과 이기용에게 당직을 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수요일 오전 6시 태왕전하가 승하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1월 22일 오전 6시는 그때까지 총독부가 발표한 공식 사망일시입니다. 근시나 찬시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바꿀 수는 없는 기록이죠. 며칠 뒤부터 사망일시는 1월 21일 오전 6시로 정상적으로 기록됩니다. 이번에는 덕수궁 근시실 일기를 보겠습니다. 이 일기에는 21일 오전 1시 35분 고종이 뇌출혈 증세가 났고 의사들이 와서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6시 35분 순종 부부가 덕수궁 함령전에 도착합니다. 이어서 조선 귀족들과 왕실 종친이 입궐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뇌일혈 증세가 악화돼 중태에 빠집니다.
오후 3시 순종이 이해찬, 이해승, 이재갑, 이기용, 이완용 5귀족에게 윤직을 명합니다. 윤직은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이기용, 민영휘에게 당직을 명합니다. 이 창덕궁 일기와 덕숭 일기는 고종 사망 당시를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한 기록입니다. 이 두 기록에 따르면 순종이 당직을 명한 시각은 고종이 죽고 나서입니다. 실록과 다릅니다. 실록이 틀렸습니다. 덕수궁과 창덕궁, 양궁 숙직일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적는 일지입니다. 두 궁의 일지를 독살 주모자들이 미리 짜고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또 당직을 선 사람이 매국노 이완용인데 가짜 이완용 이름을 적어서 조작했다고 주장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이렇듯이 애시당초 괴담이 생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료를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이 사료를 들춰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덕일 씨는 이를 숨겼습니다. 이후에 모든 지식인들은 이완용이 숙직을 섰고 독사를 지시했다는 창작된 소설 내지 괴담을 그대로 게으르게 베껴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개념도 없는 역사업체 썬킴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괴담을 예능에 나와서 앵무새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제스처를 써가면서 털어놓죠. 이게 괴담의 경로입니다. 역사는 사실의 근거에 마땅합니다. 사실이 아닌 괴담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괴담이 역사를 이기고 마치 자기가 사실인 것처럼 사실을 비난하고 설치고 다닙니다.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은 역사가 어찌든 막 상관 않겠죠. 이름 날려서 좋고 돈을 벌어서 좋으니까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습니다. 제발 입을 열기 전에 한자라도 공부하세요.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